요즘 학생들은 핸드폰 앱, 유튜브 동영상, 전자책 등등 옛날로 치면 도술서에나 나올 법한 기계들로 공부를 하지요. 하지만 옛날 조선 선비들의 공부 방법은 죽으나 사나 읽고 외우고 암송하기. 오직 그거 하나였죠. 그 옛날 실험이 있었겠어요? 실습이 있었겠어요? 선비들은 오직 벽만 보고 20년, 30년을 죽어라 책만 외웠어요. 아,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슬프다. 선비는 어렸을 적 부모님이나 친척에 가서 글자를 조금씩 배우고 7에서 8살 정도 되면 서당에 다니면서 천자문 소학 같은 기초 과목을 배웠죠. 10세 이후 논어, 대학을 배울 때쯤 되면 주변의 학식이 높은 분에게 찾아가 글을 배우기도 하고 향교나 서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함께 공부하기도 했지만 지금같이 매일 학교에 가서 정기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과거 시험을 보려면 집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절강 같은 데 들어가 책만 외우는 일을 최소 10년 정도 견뎌야 문과에 합격할 수 있었죠. 그것도 아주 운이 좋은 사람들에 한해서 말이에요. 문과에 합격하겠다고 결심한 선비는 평생 집안일은 내팽겨치고 집에서 글만 읽고 과거 시험장이나 왔다 갔다 하다가 늙어 죽기 십상이었어요. 그 뒷바라지를 하는 아내들은 평생 죽어라, 농사지어, 돈 벌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을 키워야 했으니 그 고생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과거 시험은 원칙적으로 천민이나 서출이 아니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지만 결코 아무나 붙을 수 없었어요. 문과 시험은 최상류층이나 칠 수 있었던 것이 35살 될 정도까지 방에서 공부만 해도 될 정도로 경제력이 있어야 했죠. 문과 시험을 치기 위해 구입해야 되는 서책류도 값이 대단히 비쌌고 지방의 선비들은 한양에 오고 가는 비용을 감당해야 했기에 웬만한 농사꾼이라면 문광급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문과 시험을 치기 위해 읽어야 하는 책들을 봐도 정말 가슴이 턱 막히죠. 조선시대 책을 읽는 것도 다 차례가 있어 순서를 바꾸거나 건너뛰는 것을 금기시했어요. 10세 전에는 천자문을 배우고 동몽선습을 익힌 후 소학을 배우기 시작했죠. 10세 이후가 되면 대학, 중용, 예기, 춘추, 시경, 서경 같은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는 통감 같은 역사서, 제자백가서 순으로 읽게 했어요. 그럼 문과 시험을 붙기 위해 선비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을까요? 지금의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기에는 천자문을 읽고 동몽선습 같은 기초서로 문장을 배웠어요. 천자문에 소학 같은 기초서를 떼고 나면 지금 중학생 정도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경학을 배우지요.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예기, 춘추, 주역 등의 텍스트를 읽습니다. 경학을 대강 떼고 난 다음에는 고등교육 과정으로 가는데 이 과정에서는 방대한 양의 중국 역사서를 읽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부터 시작해서 자치통감, 18사략, 한서, 전국책, 통감전료, 통감강목, 송문감 등의 역사서를 읽지요. 역사서를 다 읽고 나면 풍부한 문장력과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순자, 노자, 장자, 한비자 같은 제자백가의 책들도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위와 같은 책들도 다 비슷한 강도로 공부한 건 아니었어요. 요즘 학생들도 국어, 영어, 수학을 다른 과목에 비해 훨씬 많이 공부하는 것처럼 선비들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책이 따로 있었죠. 그렇다면 위의 책들을 도대체 어느 정도 공부해야 했을까요? 선비들이 늘 밤낮으로 매일 읽고 입으로 외워야 할 책으로 대학, 중용, 소학, 문선, 초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100번 이상 읽어야 할 책으로 시경, 서경, 맹자, 논어, 당송팔가문, 문선, 사륙문, 사기, 한서가 있었고요. 수십 번 읽을 책으로 통감강목, 송문감, 주역, 춘추, 예기, 순자, 한비자, 양자법원 등이 있었어요. 참고만 할 책으로는 의례, 주례, 노자, 장자, 열자, 경국대전이 있었고 실천할 방안을 연구할 책으로는 주자가래, 각종 성리학 도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독서의 기본은 무엇보다 유가의 경서였고 문장학도 유교 경전에 기초한 것이었죠.
엄청난 양의 중국 역사서를 파헤치듯 읽고 거기에 덧붙여 제자백가류 서적을 곁들이는 시기였어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조선에 피 끓는 젊은이들이 오로지 공자왈, 맹자왈만 했다 생각하면 지금의 시각으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죠.